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 오늘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헤드라인 기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14억 인구, 중국 산하 제한 전면 폐지되나 관련된 기사인데요. 지금 인구 고령화가 국가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출산율을 실현 촉진하며 법적 퇴진 연령 점차 늦춰야 된다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 양회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산하 제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 인도한테 인구수를 따라잡힐 수 있다. 인구하면 또 중국인데, 그래서 좀 대책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중국의 가입 여성이 뭐 한 2억 9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억 9천만 명의 여성들이 독하게 맘먹으면 1년 만에 2억 9천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인당 소득이 $10,000가 되면서 자녀 출생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제 사회 활동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산 문제가 커리어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게 역대 최저 이제 인구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중국이 한 1,400만 명 정도 이제 신생아가 나오는데 작년에 가짓게 한 거 보면 1,100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중국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제 그 생산 가능 인구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 이번 양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출산 장려 정책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노동력 부족을 어떻게 할래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그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번에 이제 어차피 인구는 그 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의 그 보너스, 인구 보너스가 아닌 중국말로 홍청시라고 그러는데 이 고급 인력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 그런 한 3가지 정도로 그 정책이 모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투자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이 인구 신규 출산하는 아기가 줄어들지만 대신 이 아기들한테 들어가는 그 육아 비용은 엄청나게 이게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캐피탈 인텐시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러니하지만 아마도 이제 출산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유아용품, 유아용 서비스 시장은 더 이제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그런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어요. 더 귀한 자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세컨 베이비, 2번째 자녀를 이제 원래는 한족은 1명밖에 못 낳게 하는데 2명을 낳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뭐 500만 명, 600만 명, 1000만 명 늘 거라고 봤는데 한 300만 명, 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300만 명의 세컨 베이비들의 그 육아 비용이 퍼스트 베이비들에 비해서 3배, 4배가 높은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이제 그 가장 뭐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늦둥이를 놓으면서 여기다가 대거 이제 돈을 집어넣다 보니까 오히려 고급의 유아용품, 유아 서비스 이 시장이 확 커지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에다가 너무 포커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급의 유아용품 산업 여기를 포커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인지하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뷰티앱 개발사 메이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입했다. 그 규모가 무려 450억 규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만 2,200만 달러 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거의 비슷한 규모네요. 1,790만 달러, 한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셀프 카메라, 셀피 전문 이제 이 앱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 뭐 어떤 이유로 봤더니
그냥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회사의 어떤 사업으로 하나 추가를 해서 적극적으로 얼마 이상까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메이투가 아주 재밌는 앱이에요. 네. 그래서 영상 편집하고 거기에 고양이 그림도 집어넣고 하여간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하여간 그 투자를 만드는데 네.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예요. 흔히 말하는 인싸 앱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뭐 경쟁자가 수없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지금 뭐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 폐지시켰고 또 암호화폐 IPO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스톱을 시키고 뭐 채굴 산업까지도 규제한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회사가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쇼업, 뭔가 이제 좀 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졌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예. 지금 뭐 비트코인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이 다 폭등해서 사상 최고치인데 여기서 매입을 했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그렇죠. 3월 5일에 샀으면 네. 재무 쪽에서 좀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이게 네.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국한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5년 내 비화석 에너지 비중 20%로 늘린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기준 화석 에너지에서 2025년까지 비화석 에너지 사용 비중을 2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행정부의 화해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또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을 했죠.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계획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면 신재생 중에 특히 풍력과 태양력에 집중하겠다라는 전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거의 폭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바닥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전인대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액션을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아마 대리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관련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보조금 문제도 있고 정책 지원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에 이제 과도한 집중이 자원 낭비를 가져오는 것도 있고 환경 파괴도 가져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아마 이 관련되는 회사들 주가가 떨어진 것 중에 하나는 지원은 하되 네. 그 대신 이런 회사들이 부채를 너무 많이 이제 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순고르기를 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빌라간 돈의 예를 들면 절반 또는 3분의 1을 상환할 수 있는 고기업에 대해서만 다시 지원한다. 네. 이제 이런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수익이 안 나고 있거나 뭐 투자 단계에 있는 회사들은 이게 추가적인 정부가 이렇게 멋있는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내려앉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옥석 가리기 그 과정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린 산업에 있어서는 뭐 단계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이 트렌드로 봐서 경쟁력 있는 빅가이들은 이제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가 장기적인 트렌드가 유지되고 바닥을 다지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카, 알리바바카 등 이 중국의 빅테크가 모두 스마트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은 알리바바의 알리바바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IM 모터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상하이 자동차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바이두도 하고 있고 텐센트도 하고 있고 샤오미뿐만 아니라 이 5G 관련 기업이라 할 수 있죠. JT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전기차 육성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폰, PC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스마트카로 눈을 돌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장님?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바퀴 달린 핸드폰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의 경우에 비해서 스마트카가 되면 이제 도시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이제 그 빅데이터들이 집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2단계 이제 새로운 전쟁터,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확보 전쟁이 전기차가 되는 거죠. 좀 뭐 정확하게는 전기차라기보다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 제휴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역시나 이제 지금 이런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카에 있어서는 바이두가 가장 앞섭니다. 네. 600개의 이제 자동차 관련되는 회사, 자동차 회사가 이미 그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 시장을 이미 확보를 했고, 또 거기에 들어간 OS를 뭐 중국에서는 가장 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샤오미나 이런 쪽들도 이거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AI에 관한 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요. 네. 정부가 이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자동차용 AI의 그 전문 기업을 바이두로 정했기 때문에 아더스 기업들의 경우들은 그 원천적인 것 이외의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한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경쟁자가 뛰어들므로 인해서 기술을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의 고집적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고 지금 이제 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스마트카 다 좋은데 이게 스마트카가 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의 부족이 이게 중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뭐 전기차 회사들이 그 반도체의 확보 문제 때문에 아마 판매가 굉장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뭐 그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측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게 좀 헤매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앞으로 전개될 바퀴 달린 스마트폰 시장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모바일 업계에서도 이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같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반도체 부족에 대한 언급이 이 루이빙 샤오미 총재가 이 웨이보에서 일종의 트윗을 올린 거에서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건데 뭐라고 말한 건가요, 이게? 오른쪽에요? 네네. 반도체가 크게 부족하다. 네. 그래서 뭐 아주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극도로 부족하다. 네. 이렇게 이제 크리티컬리 이제 네. 그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네, 우리 샤오미 총재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시장상 굉장히 안 좋다는 상황인데, 이게 뭐 메인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전원 및 주파수 관련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어떤 스마트폰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슈퍼사이클 의미가 있겠지만, 이 생산 부족이 나오게 되면 이 전체 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반도체의 스마트폰 시장에는 공급 부족,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지만 최근 3년간 보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이 성장 속도가
대폭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예요. 약간 사양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4G나 5G 그러지만 아직도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G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G로 빨리 마이그레이션을 안 하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이게 스마트폰용 AP 칩에 대한 투자나 캐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경쟁적으로 5G에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각사들이 마케팅하고 신제품 개발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라는 그 라인을 뭐 한번 바꾸면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려야 스위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또 하나는 이제 미중 전쟁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의 파운드리 회사들도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장비나 소재나 기술을 공급하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캐파를 못 늘리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을 그 반도체 회사들이 즐기는 네. 그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메모리다고 할 때도 네. 뭐 한국에 2개 회사, 미국에 1개, 3개 회사 과점 시장이고 파운드리도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정도라고 하면 이게 뭐 그 7나노 그 이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제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2개 회사들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이거를 안 늘리고 가만 내버려 두면 단가가 20% 올라가면 네. 생산 캐파를 20% 늘려가지고 이익을 버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Q는 그대로도 P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아마 반도체 업계 내부적인 아마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면 그럴 수가 없는데 2개 회사들의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네. 2개 회사의 묵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충분히 그것을 그 이익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나서 그때 가서 캐파를 늘려도 이제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이것이 코로나19가 만든 분기라고 봐야 될 거고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6개월 뭐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9개월 그 정도는 자동차나 모바일 업계가 타격을 받겠지만 거기서 반대로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아주 화장실에서 특수를 놀리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물류나 생산에 좀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문제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관계 관련된 기사 2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 이게 요즘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가둬놓고 이제 압박을 하는 다자 외교의 상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쿼드 정상 그 회의가 얼마 안에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호주의 이 총리가 언급을 하면서 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인대 때 이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 이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 일본 인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관계 개선을 위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단기적 사건이 혼란을 야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도와 관련해서는 이 팽팽한 대치상을 벗어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쿼드로 인한 압박을 좀 풀려는 제스처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도에서 한국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인데, 왜 이렇게 이제 쿼드를 하냐고 하면, 말씀하신 이제 중국 가독이지만,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니까 전쟁 상태고, 일본하고 중국은 이게 생각고 일도 때문에 영토 분쟁하고 있고, 네. 인도도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이게 이제 최근에 볼이라든지 뭐 몇 개의 그 강력한 중국의 제재를 받았고, 또 호주는
중국의 이제 인권 문제나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그 서방 세계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그 책임 문제를 거론했죠. 그러니까 이 네 개 나라들이 보면 다가 이 중국과 뭔가 이게 맺힌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쉽게 합의를 볼 수가 있는 이제 구조고,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이런 동맹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원래는 이제 쿼드 플러스 이제 3,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가, 지금 이제 이 한국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국 정부가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그건데, 이제 우리로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 이게 지금 쿼드가 시동을 건 이유는, 이것은 이제 포위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내부적인 전략이 이 제1노련선, 그러니까 일본 생각구 열도,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그 섬들을 쭉 연결한 선, 첫 번째 이 도련선, 그러니까 섬도자, 이을연자 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군 활동을 했을 때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는 태평양으로 나가고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포위망이 이게 태평양으로 넓어지고 인도양으로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물의 양쪽 끝에 한국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빠진 거고, 그걸 너무 이제 뭐 민감하게 보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또 역설적으로는 이런 식의 포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드 때 마찬가지로 봤지만, 이게 수틀리면 이게 이제 터질거나 경제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네 개 나라의 안보 협의체에서 우리가 빠져 있긴 하지만, 또 거꾸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중국이 이런 문제 갖고 왜 우리를 포위하냐는 것 갖고 우리를 이제 제재하거나 어떻게 보면 사드처럼 그렇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또 이 네 개 나라하고는 결국은 경쟁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경쟁보다는 오히려 악수를 해야 되는 중국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훨씬 좀 유리한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중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한 고민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헤드라인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중국의 어떤 흐름 잘 파악하시고 어떤 이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경제를 잘 읽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